출제자가 함수의 문제를 만들 때 y는 fx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정의역과 주로 공역인데 공역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을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어. 그런데 특별한 언급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자, 공역에 대해서는 출제자가 거의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고 정의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는데 왜 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60번 문제 RPM 360번 문제를 봅시다.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1차 함수에 x자리에 내가 넣으면 안 되는 값이 있을 수 있겠나? 이 x자리에 넣으면 안 되는가? 넣으면 안 되는 값이 없지. 이렇게 어떤 출제자가 어떤 1차 함수를 만들었을 때 x자리에 넣을 수 없는 값이 없다면, 즉 아무 값이나 다 넣을 수 있다면 굳이 정의역 x의 범위를 언급할 필요가 없어서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얘는 정의역은 x바 x는 모든 실수라고 이렇게 집합의 형태로 써줄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x자리에 내가 모든 실수를 다 넣잖아. 좌표 평면을 잠깐만 한번 그려보면 자, y축이고 x축인데 y는 2x 플러스 1 y절편이 1이고 기울기는 2니까 x축의 방향으로 한 칸 갔을 때 y축의 방향으로 두 칸 가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 그래프가 y는 2x 플러스 1인데 자, 계속 그래프가 뻗어나가지 양쪽으로. 그러면은 x의 좌표, 즉 x가 될 수 있는 값들은 모든 실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의 값도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계속 뻗어 내려올 수 있으니까 자, 치역인 y 값의 범위도 y는 모든 실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우선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 아니 선생님 정의역은 뭐예요? 라고 한다면 정의역은 이렇게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함수의 x자리에 넣을 수 있는 값들을 약속한 걸 정의역이라고 해. 이 정의 할 때 정자가 한정하다라는 뜻이고 의는 뜻의자를 쓰거든. 그래서 역은 구역할 때 역이야. 그러면은 자, 구역을 한정한다라는 뜻으로 출제자가 x의 값들을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는 뜻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이 함수에서 내가 만약에 문제를 출제한다면 x는 10보다 작은 자연수 이렇게 내 마음대로 정의역을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렇게 정하면은 이 x는 1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부터 9까지의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고 그때 나오는 y 값이 바로 치역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치역은 또 뭔데요? 나오면은 치가 우리 가치라는 말이지. 가치가 있다 없다. 그래서 값어치가 있다 없다라고 해서 이 값을 의미하는데 이 값은 주로 함수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함수값 x에 무엇인가를 넣었을 때 나오는 이 y 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치역이라고 하고 그럼 공역은 뭐예요? 라면 공역은 쌤이 우리 공동화장실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공동화장실은 공중화장실 있지. 공중화장실 사람들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잖아. 그것처럼 이 공역은 y의 값들인데 실제로 x에 무슨 값을 넣었을 때 그 y가 나와도 상관없고 안 나와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y 값들인데 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통으로 사용한다는 말보다는 x에 무슨 값을 넣었을 때 y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이라고 할게요. 후보들이 바로 공역입니다. 그 후보들 중에서 실제로 x에 의해서 결정된 y 값들, 즉 함수 값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치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치역과 공역 사이에는 공역이 조금 더 큰 집합이고 치역이 바로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다. 자, 그러면은 36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정역과 치역에 대해서 여기 지금 정역과 치역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정역을 gu하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자 361번 y는 x제곱 플러스 6x라는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차함수의 x 자리에 내가 넣으면 안 되는 값이 있나 없나? 넣으면 안 되는 값이 없지. 어떤 수라든 다 넣을 수 있지. 물론 실수 중에서만 이야기할 거야. 근데 그러면 어떤 수라도 다 넣을 수 있다면 바로 이 함수의 정의역은 x의 범위는 x바 x는 모든 실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의역을 지금 이야기한 거야. 그런데 이 함수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차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뭘 해야 되나?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지. x제곱 플러스 6x 1차함 계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주면 자 한번 할 수 있게 x 자 부호는 이 부호를 가지고 옵니다. 수는 이 3을 가지고 오고 괄호 밖에 제곱을 붙이고 이 뒤에 있는 애는 괄호 밖에 이렇게 써주면 자 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꼭지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9라고 하면 여기 점을 찍어서 꼭지점을 찍어서 아래로 볼록한 아이고 그래프가 좀 모양이 이상하네.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그렸냐면 얘 지금 x절편이 y에 0 넣었을 때 x절편이 수분해하면 x갈로 x 플러스 6이 돼서 x는 0 또는 마이너스 6이 바로 x절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0,0과 마이너스 6,0을 지나도록 그리려고 이렇게 그린 겁니다. 자, 이랬을 때 x값은 지금 이쪽으로도 계속 올라가고 이쪽으로도 계속 올라가면서 양옆으로 퍼지잖아. 그래서 실수 전체가 다 x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y값은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마이너스 9일 때가 최소값이고 마이너스 9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361번 이차함수의 치역은 y바 y는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라고 이야기해줘도 되고 이거는 생략해도 됩니다. 왜? 항상 실수 범위 안에서 생각하니까 요거는 써줘도 되고 생략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를 구해봤고 362번을 한번 볼게요. 362번은 y는 절대값 x 플러스 2가 있는데 자 절대값 x 그래프 그리는 이야기를 지금 잠깐 해버릴게요. 그냥 절대값이 있는 식은 절대값 기호를 제거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줘야 됩니다. 근데 절대값 기호를 어떻게 제거하냐면 자 절대값 기호를 절대값 기호 안이 플러스가 되는 범위와 마이너스가 되는 범위로 나누어서 이렇게 식을 다시 쓰고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그럼 절대값 기호안이 플러스가 되는 범위, 마이너스가 되는 범위로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절대값 기호안이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찾아야 돼. 여기서는 절대값 기호안에 x밖에 없지? 그럼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는 바로 x는 0이지. 그러면은 자 수직선을 그려서 여기 0이지. 0이 바로 절대값 기호안을 0 만들어주는 x의 값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 기준의 양쪽을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안이 플러스가 돼서 그냥 나오면 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안이 마이너스니까 절대값 기호를 제거하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 어떻게 쓰냐면 x의 범위가 자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기호를 그냥 제거해서 이렇게 써주고 x의 범위가 여기 x의 범위부터 쓸게요. x의 범위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을 제거하면서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주면 x가 0을 기준으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래프를 하나 그려서 결합해주면 바로 이 그래프, 이 식의 그래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떻게 그리냐? y절편 확인하니까 2지. 그러면은 1, 2. 그리고 기울기가 1이잖아? 그럼 기울기가 있는 45도 위쪽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그린 겁니다.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y절편 똑같이 2지.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온다는 이야기야. 자, 이 그래프가 즉 y는 절대값 x 플러스 2의 그래프가 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정의역의 범위는 자 x자리에 넣을 수 없는 x의 값이 있나? 없지. 모든 x 다 넣을 수 있지. 그럼 얘도 정의역은 x바 x는 모든 실수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y의 값은 최소값이 누구냐? 여기 0,2 2가 바로 최소값이잖아. y값 중에서. 그래서 치역의 범위 실제로 y값들 함수값을 모아놓은 그 범위는 y바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세 문제를 풀었는데 이 문제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x에 들어갈 수 없는 값들이 없었지. 그러니까 정의역의 범위가 모든 실수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363번을 보면 y는 x분의 3 이게 다음 단원에 우리가 배울 건데 유리함수라는 거예요. 유리함수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분모에 문자가 있는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수함수라고 생각하는데 자 우리가 수학 공부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분모에는 절대로 어떤 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나? 그래 0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출제자라면 이 문제를 낼 때 반드시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단 x는 0이 아니다 라는 단서를 붙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게 바로 정의역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정의역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러면 정의역을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자 중괄호 하고 x바 x는 0이 아닌 실수라고 이렇게 정의역을 써주면 된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이 함수는 이제 다음 단에서 배울 유리함수라고 했는데 사실은 얘를 중학교 우리 1학년 때 공부를 했어. 뭐 반비례라고 배웠지. 반비례라고 배웠습니다. 반비례는 자, 얘 지금 x는 일단 0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y값을 한번 볼게요. y값은 뭘 봐야 되냐면 y를 0을 만들어 줄 수 있냐 없냐를 한번 봐봅시다. y를 0을 만들어 주려면 이쪽이 즉 0이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런데 x분의 3을 0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 x값이 존재하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얘의 치역은 y바 y도 마찬가지로 0이 아닌 실수가 바로 치역이 된다라는 이야기야. 자, 지금 우리가 무슨 이야기 했냐면 이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 항상 우리는 선생님이나 출제자는 따로 있고 우리는 학생이니까 우리는 학생으로서 주어진 문제만 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 수학 문제를 낸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y는 x-3분의 4라는 유리함수를 너희들이 만들어서 출제한다고 해봐. 그러면 그냥 문제에다가 이런 식으로 식을 쓰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안 되냐면 여기 x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 없나? 3이 들어갈 수 없지. 그러니까 여기 3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문제에서 밝혀줘야지만
문제가 제대로 된 문제란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수단위를 공부하면서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을 할 때 하지 않을 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자면 정의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출제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x의 범위인데 어떤 경우 바로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에서는 출제자가 의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무조건 얘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 무조건 안 되는 x의 값들은 안 된다고 표시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문제가 제대로 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다.